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 본부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처로 활동 중인 전명주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2017년도부터 비용 절감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였고, 코로나 이후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후 수많은 보안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션을 통하여 이 보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현황과 그리고 보안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보안 서비스와 아키텍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현황에 대해서 IDG 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업무의 약 75%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업무의 약 74%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업무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클라우드 도입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웠는데요. 일단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클라우드 보안 기술과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보안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내재화된 보안 아키텍처로 서비스가 구현이 안 돼서 다양한 보안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 이슈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국의 금융업계인 캐피털원이 있습니다. 캐피털원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고 있고, 오픈소스 기반 웹방화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소스 기반 웹방화벽단의 보안 설정 오류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단의 보안 구성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안 경각심이 다시 내세워졌고, 공동 책임 모델에 의하여 CSP가 모든 보안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CSP는 인프라 보안만 책임져 주고, OS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로 유명한 가민이 있습니다. 가민 같은 경우는 대외 서비스에 대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그 대외 서비스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가민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서비스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LG U+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보안 쪽으로 한 64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이 LG U+는 취약점,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인프라 보안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레스원에서 그 보안 결과에 의하면 클라우드 사용기와 한 40%가 데이터 침해를 경험하였고, 응답자 중 한 83%가 그 민감한 데이터 중에 절반이 암호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클라우드 보안 공격이 한 630%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2022년도에 데이터 침해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약 43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침해 사고로 인하여 약 99%가 모두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기관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오픈베이스가 이 보안 방향성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트래픽에 대한 보안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차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정에 대해서 보안이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화된 감지와 변경 제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침해에 대해서 데이터 통신은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에는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저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용자들에 대한 자격증명과 접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서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보안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서비스존 분리를 통한 보안 아키텍처 강화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그룹별 권한 및 접근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벤트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중에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들 가시게 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네트워크를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크로드 단의 취약점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 보안을 통해서 이 내부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제가
퍼블릭 클라우드 리더인 AWS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리더인 VMware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상세하게 아키텍처 구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AWS로 다양한 보안 컨설팅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들이 하나의 VPC 단에 모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AWS의 모범 사례 기반으로 이 서비스 존별로 이 분리를 통해서 아키텍처가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는 서비스 VPC로, 그리고 보안 장비들은 시큐리티 VPC, 그리고 내부의 인스턴스들이 외부로 통신할 경우에는 이그레스 VPC를 두어서 중앙에 트랜짓 게이트웨이인 통합 게이트웨이를 두고 연결을 단순화하고 라우팅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 VPC 단에서 받아서 그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 통하여 이 시큐리티 VPC 단에 있는 방화벽과 웹방화벽 단의 보안 정책을 체크하고 보안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보안 탐지에서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스턴스들이 외부로 통신할 경우에는 이그레스 VPC를 통해서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 무조건 allow가 아닌 IP, 도메인, 그리고 카테고리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보안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VPC를 각각 분류를 했는데요. 근데 고객들은 이 어카운트도 하나가 아닌 어떤 특정 서비스 그룹별로 어카운트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카운트를 분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정 고객들은 어카운트를 한 5개, 그리고 많은 고객들은 한 20개 이상 이렇게 어카운트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어떤 어카운트는 보안 설정을 하고 어떤 어카운트는 보안 설정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어카운트에 대한 그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AWS는 이 서비스 제어 정책을 통해서 이 어카운트 단의 루트에 대한 액션,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트래픽에 대해서 설정을 감지, 그리고 보안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패스워드에 대한 복잡성, 이런 다양한 어카운트의 그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사항들을 이 서비스 제어 정책을 통해서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 제어 정책은 관리자가 매뉴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어카운트 단의 이 서비스 제어 정책을 자동화해서 구현이 필요하고, 추후 추가되는 어카운트 대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이제 계정 관리, 접근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멀티 어카운트면 이 각각 어카운트에서 사용자 관리를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WS는 싱글 사이온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용자에 대한 계정들을 각각의 어카운트에 맞는 적절한 권한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 파워 유저, 모니터링 권한 등을 각각 분리해서 맞는 권한들을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A팀과 B팀이 있다면 각각 팀이 접속해야 될 서비스, 그리고 접속해야 될 인스턴스들 접근 권한에 대해서 이걸 다 싱글 사이온 이용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업체나 민간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도 있다면 그에 맞는 접근 관리를 모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단에 액세스 키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 액세스 키가 GitHub나 외부의 사이트에 노출되면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키 발급 없이 보안 인증 토큰을 사용해서 그 어카운트의 계정을 보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 어카운트 내에 사용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취약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에 대한 이 취약점은 그 인스펙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취약점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드 듀티를 이용해서 계정단에서 발생하는 위협 트래픽의 감지가 필요하며, 이거 통합적으로 이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큐리티 허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카운트 단에서 사용되는 방화벽이나 웹 방화벽 단의 설정들을 파이어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이 각각 시큐리티 허브나 파이어 매니저 통해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그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노티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 이벤트에 대해서는 서버리스 기반인 람다를 통해서 공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AWS는 접근 제어, 권한 관리, 탐지 제어, 인프라 보안, 데이터 보안,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등 약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안 통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베이스와 AWS 프로서브 팀이 이런 5가지 요소에 대해서 ECS의 보안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AWS의 모범 사례 기반과 고객이 최적화된 아키텍처 설계와 서비스 딜리버리를 제공하는 오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AWS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이제 VM웨어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VMware 기반으로 서버 가상을 하게 되시면 보통 방화벽 기점으로 DMZ과 내부 서버팜을 분리하고 그리고 각각의 존에 가상화 서버를 두고 VM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이 VM이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이 랜섬웨어가 확산되면서 이 DMZ단의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안 아키텍처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이 DMZ과 내부 서버팜에 NSX를 배포를 합니다. NSX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이 경계 방화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VM 간의 통신에 대해서도 모든 VM 통신을 제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VM 간의 통신을 모두 제어함으로써 모든 것을 통신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하기 위한 내재적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이 내재적 보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 NSX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NSX를 통한 분산 방화벽 구현을 통해서 VM 간의 트래픽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VM을 운영하시게 되면 웹과 와스, DB 등 이렇게 3티어로 VM을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비스 군별로 이걸 별도 다 분리해서 배포를 하시고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VM들 그리고 내부 서비스를 위한 VM들이 다 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 세션에서 보셨던 앱 현대화를 하시게 되면 이 탄주 관련된 컨테이너 VM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렇게 각각 서비스 유형, 업무 유형별로 VM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그룹핑을 해서 일반 레거시 방화벽처럼 IP, 포트, 프로토콜 및 5TP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정책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도 보안 정책 구현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클라우드다 보니 이 태그 기반으로 보다 방화벽 정책을 유연하게 구성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컨텍스트, 카테고리, URL 기반으로 서비스 제어 정책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만약에 VM이 외부의 어떤 특정 사이트를 만약에 쇼핑몰을 차단하고 싶다 하면 기존에는 레거시에서 SSL 포워드 프록시에 인증서를 추가해서 사이트 접속을 제어를 했습니다. NXS 같은 경우는 이 VM에서 쇼핑몰 접속을 하기 위해 DNS 요청을 하게 되면 NXS 엣지에서 해당하는 서비스 IP를 응답을 줍니다. 그러면 VM이 해당하는 쇼핑몰 접속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 NX 엣지에서 해당하는 요청을 차단 페이지 또는 리다이렉션 페이지를 주고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되도록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XS 단에는 이 DPI 엔진이 있기 때문에 100여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해서 보안 정책을 구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80여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모두 다 차단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IPS입니다. 일반적으로 레거시 환경에서 IPS를 구성하시게 되면 고성능의 IPS를 인라인에 두고 모든 트래픽을 받고 수만 가지의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을 다 탐지하고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XS 같은 경우는 분산 IDS, IPS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VM이 필요한 시그니처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보안을 탐지하고 차단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M과 VM 간의 트래픽에 대해서도 만여 개의 시그니처 중에 정말 VM이 필요한 시그니처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탐지하고 차단하고 그것을 관리자가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VM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VM단의 보안 상태 가시성을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 VM웨어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센서를 자동적으로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본 블랙 센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VM단의 이 보안 상태 가시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하는 그 VM들이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VM들이 어떤 취약점이 위험도가 있는지 그런 상세 정보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VM 같은 경우는 CV 취약점에 대해서 상세 정보와 그리고 CV 취약점이 하나가 아닌 한 10개 정도 나오면 그 10개에 대한 정보를 다 보여주고 해당하는 CV 취약점 상세 정보와 링크 정보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본 블랙 센서가 VM단에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VM단에 프로세스 행위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통신하는 행위를 모두 수집을 해서 랜섬웨어 차단 또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이트리스트 기반 하에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동작 안 함으로써 랜섬웨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하에서 17가지 이상의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기반하에서 이 컨텍스트를 모두 분석해서 이 보안에 대해서 문제 범죄를 모두 대응해 줄 수가 있고 관리자는 해당하는 화면을 대시보드로 관리할 수 있으며 어떠한 프로세스 통해서 보안 위협이 발생했는지도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자, 운영자, 개발자들이 사내가 아닌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인프라 또는 VDI 서비스 접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부의 인프라 접속을 할 경우에 개인 디바이스 또는 회사에서 지급한 디바이스를 지급해서 접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바이스 자체가 보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디바이스 통해서 내부 데이터가 보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VM웨어는 워크스페이스 1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과 멀티팩터 인증 그리고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모두 체크하고 그리고 디바이스에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상태를 모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부 인프라에 접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상태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상태 등을 총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디바이스가 접속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특정 디바이스 정보와 그리고 디바이스 단의 CV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패치할 수 있게 커맨드를 전달해서 보안 패치를 사전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사용할 경우에는 윈도우즈 보안 업데이트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커맨드를 전달해서 업데이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사용하면서 디바이스 단의 어떤 특정 GPU나 특정 스크립트를 전달해서 이 디바이스 단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최신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안 아키텍처 방향에 대해서 AWS VM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AWS는 이 서비스점 분리를 통한 보안 아키텍처 구현이 필요하고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는 페더레이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종합적인 사용자와 접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상시 모니터링 통한 침해 대응이 필요하겠고 VM웨어 같은 경우는 NXS를 통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네트워크를 구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을 통한 VM의 전반적인 취약점이나 위협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워크스페이스 1을 통한 디바이스 보안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보안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세션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은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스에서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스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